안녕하십니까? 콜로이드 및 계면과학. 오늘이 7번째 강의, 7주차 강의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요, 여기 지금 표지에 그림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렇게, 고체가 있는데 그 표면 위에 액체방울이 떨어져 있는, 액체방울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액체와 고체의 그런 계면의 특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고체와 액체와 고체의 계면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일 먼저 고체와 액체 간의 그 계면에서의 특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어떤 성질이냐면 적심이라고 하는 성질이에요. 영어로는 wetting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적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유체가 표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었단 말이에요. 정의로서.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두 개의 상이 접촉해 있을 때 하나의 상이 뭐라고요? 기체일 경우. 하나의 상이 기체일 경우에 또 다른 상과 그 기체가 접촉해 있는 그 계면을 갖다 우리가 표면이라고도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의 유체가 표면에서, 유체라고 하는 것은 흐를 수 있는 물질이에요. 흐를 수 있는 물체로서 우리가 보통 상태로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유체라고 하면은 액체뿐만이 아니라 기체, 이 두 개는 흐를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물질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유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유체가 표면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는 그 유체가 기체이겠죠. 그렇죠? 다른 것과 접촉해 있는 기체이겠죠. 그 유체가 표면에서 또 다른 유체예요. 또 다른 유체에 의해서 치환되는 과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고체가 기체와 접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럼 뭐예요? 고체와 기체가 접촉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는 하나의 상이 기체이니까 고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체와의 경계면은 표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 처해 있을 때 또 다른 유체라고 하는 것은 액체이겠죠. 액체에 의해서 치환되는 거죠. 기체가 있었던 그 공간을 액체가 이렇게 덮으면서 그러면서 고체와 기체의 계면이 고체와 액체의 계면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적심, 즉 wetting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 과정, 계에서는 세 개의 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기체상, 액체상, 고체상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두 개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두 개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를 나타내는, 즉 기체와 액체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체, 보통은 이제 공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상이 될 텐데요. 공기가 고체 표면에서 액체로 치환이 될 때, 액체로 바뀌는 거죠. 기체인 공기가 액체로 바뀌는, 그럴 때 습윤제라고 하는 것은 습윤이에요. 즉, 습하게 되는 것을 원활하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이제 물질인 것이죠. 즉, 습윤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체가 고체 표면에서 기체를 액체로 대체하는 그러한 효과를 갖다가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계면에 활성을 주는, 즉 표면에 활성을 주는 역할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습윤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즉 적심이라고 하는 것, 즉
기체 또는 공기와 접촉되어 있는 고체를 공기인 기체를 갖다가 밀어내면서 액체가 덮어가는 그러한 과정,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적심이라고 표현할 텐데요. 이러한 적심이라고 하는 데는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유형의 경우에 첫 번째는 spreading wetting. spread 그러는 거는 펼쳐지다, 확장이 되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spreading wetting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 적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기 조금 전에 우리 표지의 그림에서도 봤지만은 어떤 고체판이 있는데 거기에 액체가 떨어져서 액체가 쫙 번져나가면서 기체와 접촉되어 있는 면을 액체로 덮어가는 그러한 유형이 이제 확장 적심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adhesional wetting이에요. adhesional wetting. adhesion 이것은 접착, 부착 이런 의미거든요. adhesional wetting이니까는 부착 적심이에요. 이 고체 표면이 기체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액체 방울이 딱 떨어져 있는, 그래서 액체 방울이 탁 붙은 그러한 상태의 적심을 갖다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immersional wetting. immersion 그럼 뭐냐면 잠기다, 뭐 가라앉다, 혹은 침강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푹 잠기다, 적셔지다 이런. 그래서 immersional wetting 그러면 침적 적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심에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그 예를 갖다가 나타낼 수가 있고,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장 적심이에요. 확장 적심에서는 이미 고체와 접하고 있는 그런 액체가 더 이렇게 퍼져나가는, 즉 고체와 액체 간의 그런 이제 접촉이 있을 테고, 또 아직 액체에서 젖어 있지 않은 그런 면에는 기체와 액체가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고체와 액체 간, 그리고 기체와 액체 간의 계면 면적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기체와 접해 있는 고체의 계면 면적은 점점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요럴 때 이러한 그런 이제 현상을 갖다가 하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요 이제 학자가 바로 이것을 조금 모델을 세워서 이제 어떻게 그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풀려고 했었어요. 이럴 때 그 하킨은 초기의 확장 계수라고 하는 요 확장 계수 S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 뭐 정의한 거 우리가 뭐 이 식을 갖다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때 확장되는 거기에 관여하는 요소는 무엇일까라고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관여를 하냐면, 여기서 감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면 장력, 계면 장력이에요. 거기 하첨자로 붙은 S라고 하는 것은 고체, G라고 하는 것은 기체예요. 즉 고체와 기체가 접촉해 있을 때 그때 계면, 즉 표면에서의 장력,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될 테고, 또 다른 요소는 감마의 SL, 고체와 액체가 접촉되어 있는 그러한 계면에서의 장력. 또 하나는 감마 LG, 즉 액체와 기체 간에 접촉되어 있는 그러한 계면에서의 장력. 이런 것들이 초기의 확장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의를 했구나. 또 거기에는 이렇게 각 그 접촉되어 있는 그런 계면, 그 상태의 그런 그 계면에서의 표면 장력, 계면 장력이 그 관여된 그런 형태로 식이 나타나는구나. 그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굳이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 델타 G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다뤘었지만은 깁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한 자유 에너지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부분인데요. 바로 이렇게 확장적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깁스에 의한 자유에너지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식인 것이고요. 바로 그 확장계수에 따른 현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확장계수 S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크다. 큰 경우에 고체 표면에서 액체가 자발적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고체에서 액체가 점점 이렇게 쭉 확장이 되면서 고체의 기체와 접촉되어 있었던 고체의 표면을 액체로 이렇게 덮어나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S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은 그런 경우에는 고체 표면과 접촉각 세타를 이루면서 액체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존재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밑에 있는 바닥은 고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액체가 떨어져 있는데 이 액체가 확장이니까 뭐예요? 점점 넓게 퍼져가면서 적셔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 왼쪽 부분의 고체는 뭐냐면은 고체가 기체하고 접촉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고체가 액체하고 접촉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액체가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는가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체와 접촉했었던 고체 부분은 빠르게 액체와 고체의 접촉 부분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치환이 돼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저러한 이제 액체와 고체가 이루는 요 세타를 갖다 접촉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각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퍼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랬을 때의 이 관계를 갖다 나타낸 것이 바로 깁스라고 하는 학자가 세운 그러한 이제 자유에너지, 깁스의 자유에너지, 프리에너지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나타낸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뭐 저렇게 이제 표현이 되나 보다.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저 표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체와 고체, 또 액체와 고체, 그리고 액체와 기체 간의 그런 계면 장력, 즉 표면 장력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걔가 예를 들어서 평형이다. 평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깁스의 프리 에너지, 즉 자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0이라는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식에서 맨 왼쪽에 있는 DG라고 하는 것이 0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면 바로 저렇게 감마 SL 더하기 감마 LG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감마 SG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요 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0의 식, 0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도해낸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을 세웠겠지만 그래서 0의 식이라고 이제 하게 되고요. 저 식을 갖다 우리가 변형을 시키게 되면은 바로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와 같은 식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바로 액체와 고체가 이루는 그 접촉되어 있는 그 계면에서의 액체와 고체가 이루는 각도 세타라고 하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감마 LG 분의 감마 SG 마이너스 감마 SL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럴 때 하나의 고체에 대한 일련의 비극성 액체에 대해서 감마 LG가 감소한다. 무슨 얘기죠? 액체와 기체 간의 표면 장력. 그렇죠? 액체와 기체가 접촉해 있었던 그런 표면 장력이 감소한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걔네들의 계면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쭉 퍼져나간다는 얘기죠. 바로 그럴 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분모가 감소를 하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라는 값은 점점 분모가 감소하니까 커지겠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이 커진다는 것은 뭐죠?
코사인 세타라는 건 뭐예요? 빗면분의 빗면분의 밑면이잖아요. 값이 점점 커진다는 건 각도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극성 액체에 대해서 감마 LG가 감소하게 되면 세타 값도, 즉 점점 각도가 세타라고 하는 각도가 점점 적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액체가 아주 밀착하면서 고체에 붙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를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럴 때 감마 LG 액체와 기체의 그러한 계면에서의 표면 장력 이러한 것이 일정 값 이하가 되면 그러면 세타 값은 거의 0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죠? 즉 이 세타 값이 거의 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액체에 의해서 거의 덮여간다는 거죠. 아주 얇은 막으로. 이러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바로 이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조건에서의 표면 장력. 이걸 갖다 우리가 고체에 대한 임계 표면 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때의 즉 감마 LG가 일정 값 이하에서 세타 값이 0으로 존재하는 요때의 바로 표면 장력을 갖다가 임계 표면 장력이라고 하고 감마 C라고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바로 이 임계 표면 장력 감마 C는 고체 표면의 습윤성, 고체가 젖게 되는 액체에서 젖게 되는 그러한 특성을 짓는 굉장히 중요한 파라메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계 표면 장력 감마 C를 갖다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부착적심은 뭐냐? 부착적심은 말 그대로 액체 방울 하나가 톡 떨어져 가지고 그 상태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액체 방울 한 방울을 평평한 고체 표면 위에다가 그냥 놓았을 경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착적심이에요. 바로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에는 고체라고 하는 것이 액체와 접촉되어 있지 않았었죠. 뭐랑? 공기 중에 고체가 놓여 있는, 즉 기체와 접촉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액체가 탁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서 나타났었던 기존의 고체와 액체가 적셔져 있는 상태에서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체, 액체의 계면적 감소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그렇죠? 기체, 액체 계면적은 갑자기 탁 떨어짐으로써 이제 감소하게 되는. 즉 바로 이러한 경우를 갖다가 접착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도입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이것을 앞에 영의 식과 관련을 지어서 접착에 의해서 이때 작용하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 WA라고 하면은요, 이것은 A분의 델타 G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던 영의 식과 연관을 갖다 짓게 되면 두 개의 식을 갖다 연동시켜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영 듀프레 식이라고 하는 접착과 관련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WA는 감마 LG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요. 뭐 이 식을 갖다 유도하는 과정이라든가 여기에서의 어떤 가정들 이런 것들은 이제 생략을 했지만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접촉각 세타라고 하는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요. 세타가 예를 들어서 0이다. 세타가 0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세타가 0이에요. 세타가 0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코사인 세타가 1이라는 거죠. 그렇죠? 빗면분의 밑면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는 것이고요. 코사인 세타가 1이 되게 되면은 바로 WA라고 하는 것은 E 감마 LG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WC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고체, 액체 간의 인력이 즉 고체와 액체가 이렇게 서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그런 힘이
액체와 액체 간의 그러한 서로 붙으려고 하는 그러한 힘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세타가 0. 그쵸? 예. 고체와 액체 간이 서로 달라붙어가지고 납작하게 찰싹 붙어있는 그런 경우라면은 바로 세타가 거의 0에 가까운 거죠. 그쵸?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1인 것이죠. 고체와 액체 간의 인력보다는 액체와 액체 간의 인력이 큰 경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세타는 어떤 각도를 갖다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즉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고체 표면 위에 액체방울 하나가 이렇게 덩그러니 평형을 유지하면서 가만히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세타가 0보다는 큰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 있을 테고요. 보시면 그림 맨 밑에 있는 그림, 이러한 유형들을 갖다가 이제 보일 수가 있을 텐데요. 세타가 0이다. 고체 표면과 고체와 액체가 접촉해 있는 저 접촉각이 0이다. 그건 뭐예요? 완전히 얇게 펼쳐져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 적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완전 적심,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왼쪽 같은 경우는 완전히 펼쳐져 있지는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각도를 갖다가 이렇게 유지하면서 적셔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세타가 예를 들어 180도다. 거의 젖지 않고 오른쪽처럼, 네, 구형 그런 어떤 액체 방울이 거의 표면 위에 살짝 떠 있는, 붙거나 떠 있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 경우, 즉 전혀 적셔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결국은 뭐냐? 세타라고 하는 것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또 180도보다는 작은 그런 값들을 갖다가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거의 고체 표면에 젖지 않고 거의 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없지만, 예, 비슷한 경우는 있어요. 비슷한 경우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물이 어디에 양초가 덮여 있는 그 표면 위에 떠 있는, 이렇게 접촉되어 있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양초에, 즉 소위 이야기하는 파라핀 위에 물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보셨어요? 거의 굴러다니는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각도가 우리가 우리 실제 계에서 많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경우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물하고 파라핀, 이때 이 접촉각 세타라고 하는 것은 한 110도 정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우리 왼쪽에 있는 이러한 유형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잘 젖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오른쪽처럼 이러한 유형으로 조금은 구형의 형태를 갖다 띠면서 그렇게 나타나는 유형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런 상황을 갖다 이제 보실 수 있을 테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까지가 이제 부착적심이고, 세 번째는 침적적심이에요. 침적적심은 뭐냐면 완전히 가라앉았다는 얘기예요. 액체 속에 푹 고체가 들어가서 적셔져 있는,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그런 얘기예요. 고체가 액체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는, 잠기는 그런 경우고요. 처음에는 액체와 고체가 접촉되어 있지 않다가 고체가 액체 속에 갑자기 잠기게 되니까는 기체와 액체의 계면적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잠겨서 액체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 식에 있었던 듀프레라고 하는 사람의 식은 감마 LG라고 하는 것은 0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러한 경우에는 결국은 식을 정리하면은 이 침적적 심에 의해서 행해진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감마 SG 마이너스 감마 SL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면에서 작용하는 0의 식을 갖다 적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또 요렇게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침적적 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때 한 1, WI라고 하는 것은 감마 LG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마 SG가, 즉 고체와 기체 간의 계면에서의 장력이라고 하는 것이
감마 SL, 고체와 액체 간의 계면에서의 장력보다 큰 경우에는 뭐냐면 세타가 90도보다 작다. 그래서 침적적심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유형이고요. 감마 SG가 감마 SL보다 작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세타가 90도보다 크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침적적심을 즉 액체 속에다가 고체가 완전히 잠기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그런 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접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라고 하는 고체 표면 위에 액체가 떨어져서 그래서 평형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 고체와 액체가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각도, 이것을 접촉각이라고 우리가 아까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접촉각은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이 접촉각의 측정은 몇 가지 요소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접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와 액체가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액체로 뒤덮였을 때 그때 이루는 그런 이제 각도인데, 첫 번째로 액체가 오염이 되어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접촉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액체가 오염이 되어 있을 경우, 액체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접촉각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고체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액체들, 예를 들어서 물로 이렇게 이제 물을 갖다가 물에다 적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오일이 묻어 있거나 기름이 묻어 있거나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을 때는 접촉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체 표면은 액체에 비해서 평탄성. 고체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표면은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평평한 면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조금 더 정밀하게 보면 굉장히 오돌토돌하게, 그렇죠? 굴곡이 되어 있는 그런 표면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차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일 접촉각의 측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준안정적 접촉각의 범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예를 들자면 철판과 물의 접촉각이라고 해서 그것이 딱 온도가 몇 도일 때 얼마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의 어떤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준안정적인 접촉각 범위, 즉 대략 몇 도에서 몇 도 정도의 접촉각을 갖다가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A, 액체가 표면을 적시냐, 액체가 표면을 적셔가는 그런 형태냐, 아니면 적셔져 있는, 액체로 적셔져 있는 표면에서 오히려 이렇게 액체가 점점 빠지는 그런 형태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우리가 히스테리시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렇죠? 예. 정방향의 진행과 그 다음에 역방향의 진행의 경로가 똑같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갖다 히스테리시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즉 완전히 적셔져 있는 상태에서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점점 물러나는 형태냐, 아니면 안 적셔져 있는 상태에 적심으로써 점점 퍼져나가면서 각도를 갖다 이루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체방울의 진동의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스테리시스, 정방향으로 진행을 하느냐 역방향으로 진행을 하느냐, 그 경로에 따라서 어떠한 순서가 먼저 있냐에 따라서 앞에서 설명할 때도 그런 것도 설명했었어요. 제가 모세관 오름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가는지를 그냥 모세관을 꽂았을 때, 또 모세관에 충분히 액체를 빨아 올렸다가 다시 그냥 가만 놔뒀을 때, 이랬을 때 서로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접촉각 역시 히스테리시스가 어떠한 다른 그런 액체에 의해서 오염이 됐을 때, 그럴 경우에는 최대 50도 정도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방향 측정했을 때하고 역방향 역경로를 통해서 측정했을 때하고 50도면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염된 유리창에 빗방울이, 그렇죠? 빗방울이 이렇게 싹 묻는 그런 것도 보면은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히 깨끗할 때하고 오염이 되어 있을 때하고 더 다르고 이제 그렇죠. 바로 그렇다면 이러한 접촉각의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액체 속에 담근 평판의 각도를 조절을 해서 액체 표면이 고체 표면하고 완전히 수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각도로 이렇게 기울였을 때, 그랬을 때 나타나는 각도. 이것이 바로 접촉각 측정을 하기 위한 경사판법이에요. 이때 나타나는 수평이 되는 액체면이 수평이 되는 저 각도를 갖다 우리가 접촉각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랑기미어하고 샤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안한 건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고체 표면에 액체가 떨어져서 액체가 있으면서 안정한 상태를 갖다 유지했을 때 저 각도를 갖다가 측정을 하면 제일 좋을 텐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점광원, 빛을 갖다가 어두운 상태에서 빛을 조 표면에만 탁 비춰가지고 그때 이루어지는 각도를 갖다 측정하는 이러한 것이에요. 그러한 각도를 갖다가 관측하는 그런 거에 이제 기초를 두고 있고요. 그러한 이제 측정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특히 이제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고체들의 접착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분말이 채워져 있는 그런 관에 모생한 오름법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방법이 즉 세 가지 유형의 이제 방법이 동원이 되게 됩니다.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접촉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자들은 무엇이 있을까? 접촉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체와 접촉하는 고체와 액체의 접촉 유형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확장적심,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부착적심, 그리고 침적적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식을 갖다가 이제 각각 이제 표현한 거고요. 물과 유리 사이의 접촉각은 아까 제가 또 예를 들었지만은 유리 표면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떨어져서 나타내지는 그러한 이제 접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리 표면이 지방산, 즉 오일이라든가 이런 탄화수소계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묻어 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접촉각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얘기고요. 그래서 물에 의한 소수성 고체 표면을 갖다 조금 잘 적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를 갖다 이제 우리가 쓰게 되냐면 계면활성제를 갖다 이제 여기 이제 첨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계면활성제를 갖다 첨가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때 나타나는 이 세타라고 하는 각이 더 작아지면서 잘 적셔지는 그런 특징들을 갖다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 접촉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체 표면의 거칠기, 거칠기가 접촉각 세타를 갖다가 90도 이하로 줄이는, 즉 고체 표면의 거칠기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존재를 할 때는 접촉각을 갖다가 이제 90도 이하로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한번 뭐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표면의 거칠기는 접촉각의 히스테리시스를 일으키는 그런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고체 표면을 마련할 때, 즉 고체 표면이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그러한 것들도 마찬가지 접촉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과 접촉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정화된 물질, 물과 접촉이 된 상태에서 결정화되어 있느냐, 아니면 접촉이 안 되어 있는 결정화된 그러한 이제 물질하고 그리고 물하고 접촉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 속에서 접촉이 되어 있던 상태에서 결정화가 된 그때 물질의 접촉각하고 그냥
결정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기에 물질을 갖다가 접촉을 시켰을 때 접촉각 이런 것들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잘 적셔지도록 하는 그런데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적심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적심제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음이온계면활성제 이런 것들이 음이온계면활성제 비누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적심제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바로 음이온계면활성제인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섬유공업이라든가 세정표백 또 염색에도 응용을 하는데 머서 가공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이제 계면활성제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머서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참고로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한 수산화나트륨 용액에서 일어나는 면 또는 양모, 양털이죠. 양털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섬유를 가공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실켓 가공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머서 가공을 하게 되면 면이요. 또는 양모, 굉장히 광택도 좋아지고 강도도 높아지고 염색도 잘 되는 그런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머서 가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양이온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드라이 클리닝이라든가 도로공사 이런 것들에서 이제 유성 페인트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이제 그 도포가 되도록 그런 이제 작용을 이제 하게 되고요. 비이온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적심제로 그 상황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잘 적시지 않도록 잘 안 젖도록 이제 하는데 사용이 되는 것이 이제 발수성인데요. 시간이 좀 돼서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